괜찮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매 법칙 조금 복습하고요. 이번엔 저항이 주인공이에요. 저항을 좀 연결하는 부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교과서는 64쪽을 펼치시면 되고요. 여기가 조금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좀 이상하고 어렵다 싶으면 냉큼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됐죠? 보겠습니다. 일단 복습부터 할 건데요. 오매 법칙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매 법칙은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전류예요. 전류가 주인공입니다. 전류. 아셨죠? 전류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돼요. 전류를 방해하는 힘인 저항은요. 전류랑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어떨까요?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준이. 반비례 관계겠죠? 전류를 방해하는 저항은 반비례고요. 전류에게 힘을 주는 전압은요, 어떤 관계일까요? 협력 관계죠. 그렇죠? 자, 전압은 어떤 관계일까요?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전압은 맞아요. 비례 관계입니다. 전압은 비례. 자, 나머지 분들 생각 안 나는 거 아니고 쓰기가 귀찮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쵸? 혹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분 있으면 얼른 알려주세요. 자, 오매 법칙이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오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류는 I라고 표시하고요. 이때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저항은 R이라고 쓰고요. 이때 단위는 오음을 씁니다. 전압은 V라고 표시하고요.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이렇게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고 실험 하나 했어요. 그땐 저항이 주인공이었죠. 자, 저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자, 저항이라는 것은요. 굵기가 굵을수록 작아지고 길이가 길수록 세진다고 했어요. 자, 비교해 봅시다. 전기 회로가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 전기 회로인데요. 여기 전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저항을 하나 설치할 거예요. 자, A의 경우에는요, 저항의 길이가 2cm고요. B의 경우에는요, 저항의 길이가 4cm예요. 어느 쪽의 전구가 더 밝을까요? 자, A, B 중에 어디가 더 밝을까요? 자, 밝다는 뜻은요, 방해하는 힘이 적다는 거예요. 자, 어디가 더 방해하는 힘이 적어요? 준영이 한국어랑 영어를 조합해서 쓰셨어요. 오, 나 알아들었어. D는 이응자리잖아, 그치? 자, 예준이랑 준영이는 대답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디인 것 같아요? 자, 어디가 더 전구가 밝을까요? 어디가 더 전류가 셀까요? A는 저항이 2cm, B는 4cm예요. 자, 어디가 더 셀까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재정인 A, 예찬이도 A, 혜인이도 A, 서인이도 A. 좋습니다. 이제 다 따라 말할 것 같은데 맞아요. 혜리 잘했어요. 맞아요. A가 더 밝습니다. 왜? A는 길이가 B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길이가 작으니까 저항이 작겠죠?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작으니까 전구는 더 밝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가라고 하는 저항은요. 길이가 2cm인데요. 굵기가요. 굵기 단위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굵기가 A랑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저항은요.
길이가요 2cm인데요. 굵기가 A의 2배예요. 그러면 가와 나 중에 어느 쪽 저항이 더 큰 걸까요? 가나 중에 어느 쪽 저항이 더 큰 걸까요? 저항이 더 큰 건 나가 더 클까? 굵기인데? 굵기가 2배가 됐으니까 저항이 더 큰 건 어느 쪽이에요? 굵기랑 저항은 반비례니까. 그렇지. 가가 더 큽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유준이 알면서 실수한 거죠? 도원아, 어서 와. 좀 늦었네. 그래서 가가 저항이 더 작습니다. 저항이 더 작으니까 가가 더 불이 밝겠죠. 이해됐어요? 자, 우리 4반 대답 안 하는 분들 이해됐는데 대답 안 한 거죠? 그쵸? 자, 모르는 사람 대답해 볼까요? 선생님, 지금 한 얘기 너무 낯설어요. 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손 들어볼까? 손 들어보래. 얘기해 볼까?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볼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은 주인공이 진짜 완전 저항인 거야. 지난 시간에 저항의 크기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약간 예고편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주인공이야? 저항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항의 연결을 볼 겁니다. 아셨죠? 자, 우혁아 어서 와. 좀 늦었네요. 자, 여기 부분 어려우니까요. 혹시 딴짓하고 있는 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 안 들으면 나중에 복습 영상을 봐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집중 바싹 합시다. 자, 저항,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저항이라는 것은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짜잔. 전기회로에서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저항이라는 것은요. 모든 도체든 부도체든 다 저항이 있어요. 이 얘기 했었죠? 전자가 가장 잘 이동한다는 금이라는 도체에서조차도 저항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무조건 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굳이 저항이라고 표시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구, 전동기 이런 것도 저항의 일종이에요. 즉 무언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전류 흐름 방해하는 것도 저항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장치적으로 흐름을 방해하게 일부러 고안해낸 것들도 있어요. 뭐 니크롬솜 이런 거 쓸 때 있거든요. 그것도 저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콘센트에 꽂으면 휴대폰 충전기도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전류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전기를 쓰기 위해서 무언가 장치를 해두는 것은 다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요. 우리가 집 안에서 전자기기 딱 하나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전자기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이 회로를 여러 개로 분리도 해보고요. 뭐 하나로 연이어서 여러 개의 저항도 달려보고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직렬, 병렬 배운 거를요. 그래서 그거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저항 두 개를요. 여기 그림과 같이 연달아 연결하는 것, 손잡고 있는 것처럼 연달아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여기 전지에서 전압이 흘러 들어갑니다. 자, 오늘 비유 표현은 전자맨으로 비유할 거예요. 자, 전압이 들어가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자, 첫 번째 악당을 만났어요. 그럼 전자맨이 싸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악당 있고 두 번째 악당 있으니까 전자맨의 능력은 두 악당을 만나면서 둘로 쪼개질까요? 아니면 매번 똑같을까요? 능력을 나눠 써야겠죠. 악당들을 다 물리쳐야 되니까. 그쵸?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쵸. 둘로 쪼개지죠? 맞아요, 여러분.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체 전압은요.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요.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뭐 저항이 여러 개 있으면 계속 이어지겠죠, 이게. 그러면요. 전자맨이 하나가 아니야. 뭐 10의 16승에
기본이니까 엄청 많겠죠? 전자맨들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전자맨의 한계점은 뭐냐면 출동했으면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도선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아요. 이해됐죠? 전자들은 나가면 일단 돌아옵니다. 그러면 전자맨들이 출동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출동한 개수랑 두 번째 출동한 개수랑 같을까 다를까? 길이 하나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쵸. 같습니다. 출동을 일단 하면 같아요. 계속 떼거지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요.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랑 두 번째 걸리는 전류랑 같습니다. 수빈이 안녕. 수빈이 진짜 많이 늦었네. 다음엔 좀 일찍 와요. 자, 그럼 저항을 한번 볼 건데요. 저항 생김새가 꺾은 선이 이렇게 있는 생김새죠? 그러면 중간에 도선 있고 또 저항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요, 이 그림을 도선 빼놓고 도선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하나로 합쳐볼게. 지지지지지. 이거랑 이 경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단순히 자리만 옮겼으니까 차이 있어 없어? 여러분 보기 어때요? 차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렇지 않아? 도선을 이쪽 뒤로 연이은 거야. 그래서 저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항은요. 그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잖아요. 수빈이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어떤 관계냐면 두 저항의 길이 값을 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늦지 마요, 수빈.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쁜 글씨로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저항이 길어진다. 즉 직렬로 연결을 저항을 계속하면요. 저항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요. 방해하는 힘이 계속 어때요? 세지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해 안 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자맨들이 출동을 합니다. 오늘도 열일해야지 하고선 출동을 해요. 자, 그러면 전자맨들은 나갔으면 일단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럼 전자맨들의 개수는 늘 어때요? 일정해요. 첫 번째 악당을 만나도 다음 악당한테 다 온전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요. 같아요, 늘. 첫 번째 저항이 갔던 전류랑 두 번째 갔던 전류랑 같습니다. 이해됐죠? 전자맨들은 같이 이동하니까. 근데 힘이 어떨까? 첫 번째 악당 만나고 두 번째 악당도 만나야 되니까 힘은 어때요? 이미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힘은 좀 딸릴 거예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압은요. 전체 전압은 첫 번째 전압 더한 거랑 두 번째 전압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저항은요. 어떤 관계냐면요. 연달아서 퀘스트를 깨는 거야. 악당 퀘스트를. 그래서 악당이 연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거는 퀘스트 깨고 이래야 되니까 괴롭히는 녀석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합이 됩니다. 저항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셨나 좀 궁금하기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4반 여자친구들이 대답이 없는데 평소에도 뭐 대답이 많진 않았지만 이건 전기 부분은 특히 여자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답 안 하시면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아셨죠? 자, 숫자를 넣어서 이해를 했는지 점검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같이 해봅시다. 전지에서 전압이 6V가 걸렸어요. 6V. 첫 번째 저항은요. 1오음이고요. 두 번째 저항은 2오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해볼 거예요. 자, 저항 전체 값은요. 단순히 두 개를 더하면 된대요.
그럼 저항 전체는 1오hm 더하기 2오음이니까 얼마일까요? 몇 오음일까요? 그렇지. 3오음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좋았어. 다들 대답해 주시네요. 이해됐죠? 여기는 저항이 길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값을 볼게요. 전기회로 전체. 전기회로 전체를 보시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모르는 값인데요. 전체 저항이 3오음이고요. 볼트는 6볼트래요. 이거 ohm의 법칙 제가 한 번에 적었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우리 전체 회로에 있는 요 I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I 값 얼마가 될까요?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암페어가 되겠죠. 여기 전체 전류 값은 2암페어래요. 여기 2암페어가 됐어요. 이해됐죠? 근데 저항마다 걸리는 전류 값은 같대요. 그럼 이것도 2암페어, 이것도 2암페어가 되겠죠. 자, 여기도 2암페어, 여기도 2암페어가 흘러요. 그러면요. V1을 구해볼 건데요. 자, V1 값은 모르는데요. 1번 저항은 1오음이고요. 전류는 2암페어래요. 그럼 V1 값 구할 수 있죠? 자, V1은 얼마예요? 그치, 2볼트가 되겠죠, 그쵸? 그럼 V1 2볼트, 여기 2볼트. V2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V2 위에다 써볼게요. V2는 뭔지 모르는데요. 저항이 2오음이고요. 암페어는 2암페어래요. 그럼 V2 얼마예요? 2 곱해주면 없어지니까 V2는 얼마예요? 그치, 4볼트겠죠. 그렇죠, 4볼트예요. 여기 4볼트예요. 그러면 2하고 4하고 더하니까 전체 전압은 6볼트래요. 어때요? 우리 처음 6볼트로 시작했죠. 딱 맞아 떨어지죠. 이해됐어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관계가요. 언뜻 보시면 되게 어려운데요. 우리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항의 직렬 연결은 저항이 길어진다. 그래서 저항은 단순 합이다. 전체 저항은 단순 합이다. 전자가 일단 전지에서 출발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전류라는 것은 전하량이에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늘 일정합니다.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류값은 다 같고요. 전압은 힘을 나눠 써야 돼요. 악당 처치할 때 힘 나눠 써야 되죠? 그래서 합이 전체 전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때요? 좀 할만하죠? 이 직렬 연결만 배우면 진짜 할만한데 한 단계 더 남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와, 그새 4번 다 들어왔네. 그러면 우리 병렬 연결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병렬 연결도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근데 병렬 연결은요,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짜잔! 훨씬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내가 있는데요. 시내가 여러 지류로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갈래 지류로 갈라지는 거. 요것도 양쪽 다 물 흐르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류가 흘러가는데 두 지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직렬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그림 띄워놓으면 멀미 나니까 그림 잠깐 지울게. 자, 여러분 멀미 방지를 위하여. 자, 재밌는 거는요. 직렬 연결은요. 일직선으로 물이 흐르는 건데 여기에 바위가 두 개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병렬 연결은 물이 이렇게 오솔길 마냥 나뉘어서 흐르는데 바위가 이렇게 두 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요. 바위가 물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쪽으로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저항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직렬 연결은 다 나가버려요, 전기가. 그럼 집에서 막
컴퓨터 한 대 고장났다고 온 가전제품이 안 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집 안에서는 병렬로 주로 연결을 해놓습니다. 직렬로 연결 잘 안 해요. 근데 보시면 병렬 같은 경우에는 바위로 한쪽 지류가 막혔다고 해서 다른 쪽 지류가 안 흐르진 않죠. 전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병렬 연결로 전자기기를 연결해요. 우리 냉장고 고장났다고 해서 TV 안 되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병렬 연결은 이렇게 집에서 쓰는 전기들은 다 병렬로 연결을 해놓습니다. 딱 하나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완전히 전원을 차단을 일괄적으로 시킬 때. 두꺼비집 내려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정전이 일어날 때 약간 과부하 걸려가지고선 합선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뭐 불나기 직전에는 싹 다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연결만 직렬로 해놔요. 화재 경보기 같은 그런 것만 직렬 연결로 해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병렬로 씁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럼 병렬 연결 우리 조금 심도 있게 알아볼까요? 전자도 물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지류가 있듯이 전자들도 지류가 있는 거예요. 전자맨에 비유하면요. 여기 전지에서 출발한 전자맨들이 다 같이 악당을 처치하러 가는데 세상에 악당 팀이 나뉜 거야. 퀘스트를 따로 깨야 돼. 그러면은 모든 전자맨들이 한 방향으로 안 가니까 개수가 나뉠까요? 하나가 될까요? 나누어질까? 하나일까? 나뉘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전류는요.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랑 두 번째 흐르는 전류값이랑 합한 거랑 같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재밌어요. 전자맨들이 아직 악당을 안 만난 거야. 그럼 힘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나눠져 있어도 전체 전압이랑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랑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힘은 남아 도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저항을 잠깐 볼 건데요. 저항의 그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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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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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걸 제가 억지로 합해보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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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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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랑 요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뭐냐면 두 저항을 합해서 한 방에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부분이 살짝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전체 저항은요. 어떤 관계냐면요. 첫 번째 저항값분의 1하고요. 두 번째 저항값분의 1하고 같아요. 즉 저항이 굵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저항이 굵어졌다.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값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줄어듭니다. 재밌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해 안 되죠? 교과서 잠깐 보고 돌아올게요. 65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65쪽 펴보세요, 여러분 같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림이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항의 직렬 연결인데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고무 찰흙을 연달아서 붙이는 것처럼 찰흙을 연달아 붙여서 덩어리로 만드는 것처럼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작용해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저항의 병렬 연결은요. 저항의 굵기가 굵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어떤 일이 생겨? 저항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약간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 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갑니다. 전자맨들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갈래로 나뉘어야 돼요. 개수는 처음 시작한 개수가 오롯이 집에 돌아오니까
두 개로 갈린다는 건 합과 같다는 거예요. 각각의 간 개수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에 걸린 전류랑 두 번째 걸린 전류랑 합은 전체 전류이다. 요건 확실히 이해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저항에까지 오면서 전압, 그러니까 전류를 밀어내는 능력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값은 전체 전압과 각 저항에 가는 전압값은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 상태에서 저항이 문제인데요.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굵어진 거예요. 저항을 이 얇은 선이랑 이 얇은 선이랑 합쳐서 난 2배로 굵은 선을 만들 거야.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굵어진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체 저항값은 줄어들게 돼요.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숫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아까처럼 전체 전압을 6V라고 할 거예요. 6V. 첫 번째 저항값을요. 우리 1오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2오음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저항값은 지금 모르는 상태죠. 전체 저항값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잘못 말했어요. 저항값은 전압이 첫 번째 저항이랑 두 번째 저항이랑 같다 그랬죠. 전압은 줄어들지 않아. 능력 아직 안 쓴 거야. 전자맨이. 그러면 첫 번째 전류값을 구해볼 거예요. 전류는요. 첫 번째 저항값분의 첫 번째 전압값이죠. 이건 지금 모르는데 첫 번째 저항은 1오음이고 전압은 몇 볼트예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전체 전압하고 똑같으니까 몇 볼트? 6볼트죠. 6볼트. 지금 똑같잖아요. 6볼트. 이해됐어요? 직렬 아니고 병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면 6암페어가 돼요. 여기 6암페어. 이해됐어요? 좋아요. 두 번째 전류값을 구해볼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저항분의 두 번째 전압이에요. 전압은 여전히 몇 볼트예요? 6볼트예요. 근데 저항이 얼마예요? 2오음이에요. 그럼 몇 암페어가 될까요? 두 번째 전류는. 그렇지, 3암페어가 되겠죠? 여기는 3암페어예요. 전체 전류는요. 첫 번째 전류 더하기 두 번째 전류였어요. 그쵸? 첫 번째 전류가 6A, 두 번째 전류가 3A였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전체 전류는 9A가 됩니다. 여기는 9A예요. 전체 저항분의 1은요. 첫 번째 저항값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값분의 1이었어요. 지금 전체 저항 모르고 있죠? 전체 저항값 구해볼 건데요. 전체 전류가 9A인데 모르는 전체 저항분의 6V래요. 그럼 전체 저항 몇일까요? 2분의 3. 이거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 9로 나누면 얼마예요? 3분의 2 아니야? (9A) 됐어? 자, 전체 저항은요? 얼마예요? 여기 R 곱해주고 9로 나눈 거니까 9분의 6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2겠죠. 전체 저항값은 3분의 2가 됐어요. 얘는 3분의 2분의 1이에요. 이해됐죠? 네, R1이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고요. R2가 아까 얼마였어요? 2였죠. 값이 같을까요?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죠. 여기 이거 역수치해주면 2분의 3 되죠.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해됐어요?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요. 조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구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제가 굳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이유는요.
여기 부분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 역수 관계를. 근데 이거 진짜 단순한 거예요. 식을 뒤집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은 굵기가 굵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근데 저도 수학을 못 해가지고 이 관계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역수분의 1이 각각의 역수의 합과 같다. 이 관계라서 조금 여기 부분만 이해 안 되지?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돼서 숫자를 넣어서 해본 거예요. 어때요? 좀 다 알겠죠?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조금 언뜻 알 것 같죠? 근데 어렵죠? 그럼 제가 뭐 해드릴겠어요?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해드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해드리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배웠던 걸 보시면요.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요. 일괄적으로 다 나가버려요. 저항이 연달아 있는 건데요. 선이 하나가 끊기면 전기 회로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차단할 때 씁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 장치 이런 거 쓸 때 직렬 연결 쓰고요. 병렬 연결은요.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지류가 한쪽이 막힌 걸 뿐이거든요. 그래서 병렬 연결로 주로 우리는 전자기기를 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전압이 같아야 돼요. 가정에서 쓰는 전자기기 다 220V에 맞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요. 여기서 들어오는 전압이랑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같잖아요. 그래서 병렬을 쓰기도 해요.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전압이 다 다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자기기 작동 제대로 안 하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을 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교과서랑 문제집에 있는 문제 가지고선 복습 한번 시켜드릴게요. 설명 처음부터 다시 하고. 아셨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풀까? 저항이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할 때요. 자, 손잡고 있는 거야. 저항 길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항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어때요?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어때요?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전체 저항이 굵어지는 거죠? 그러면 작아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전구가 하나의 회로에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이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한 거야. 어떻게 보면 될까? 오, 전구 하나를 끊어봐?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단순하죠? 직렬인지 병렬인지 궁금할 때는 한쪽을 빼버리면 돼요. 뺐는데 따라서 꺼진다? 그럼 직렬이고. 뺐는데 그대로 켜있다? 그럼 병렬이 되겠죠.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이 배운 전기 부분 중에서 제일 어려웠고요.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고 다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복습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또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아셨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칠게요. 인사하고 나갈까요? 질문 있는 분들 남아 계세요.